근데 항상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수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성격을 갖는 수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똑같이 비교해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게이트허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게이트허브 계속 얘기를 하죠. 둘 다 하나는 게이트허브가 발행한 100달러예요. 100달러짜리를 들고 있는 것과 실제로 100달러 현금을 들고 있는 거, 이거는 똑같은 건가요? 둘 다 100달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요거를 선택할 거예요. 그죠? 왜 그러죠? 이 게이트허브가 발행한 100달러 IO는 100달러로 바꿀 수 있다지만 문제는 게이트허브라는 존재한테 의존을 해야 돼요. 의존성을 가져야 돼요. 그냥 100달러짜리 달러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어차피 미국에 있는 패드가 뒤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그냥 쓰면 돼요. 보편적인 수용성을 갖고 있죠. 미국 내에서 이거를 수용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뒤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그죠? 거의 망할 수가 없는 존재. 미국이란 나라가 망해야지 망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사실 망할 수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절대로 어쨌든 망하기는 되게 힘들겠죠. 근데 반면에 게이트허브는 어떠죠? 일개 기업입니다. 얘네가 파산하면은 요거는 종이에요. 종이 쪼가리예요. 100달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 의존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정말 화폐랑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신용이고, 예, 크레딧, 이런 것들입니다. 신용 크레딧 이런 것들인데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이트허브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데, 게이트허브의 IOU를 소유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던 원하든 간에 저거를 어떤 거를 주고 바꿨다고 하면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이트허브를 강제 신뢰예요. 강제 신뢰. 근데 사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허브가 파산한다면, 또는 게이트허브가 무슨 일이 생긴다면, 예, 자신이 거기 안에 이 IOU를 갖기 위해 뭔가를 교환했을 텐데, 또는 이제 뭐 공짜로 제공받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원래는 100달러라는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가치를 즉각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문제죠. 강제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굉장히 이 IOU를 발행한 주체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되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100명이면 100명.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절대 요걸 선택할 겁니다. 네.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죠. 이거를 감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이거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IOU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레딧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보신 스트롱홀드 나왔다시피 지금 요건 뭐예요? 문제는 정말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 그 최근에 JPN 코인 같은 거랑은 살짝 다릅니다. 뭔가 약간 리스크가 좀 있어요. IOU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죠. 스텔라 네트워크, XRP 레저상에서 IOU 형태로 발행된 법정화폐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냥 IOU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지금 똑같잖아요. 자, 그렇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뒤에 이제 리프사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를 통해서 IBM 전략이 좀 더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좀 더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리프사 완전히, 그러니까 똑같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진입했는데, 둘이 선택한 방법, 옳다고 생각하는 이 방법이 성공할 거야 라고 선택한 방법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이걸로써 저는 이제 IBM이 어떤 방법을 쓰고 싶어 하는지 윤곽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프사가 지금 하려는 방법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제가 그 설명 드린 적 있죠. 리프사가 최초에 2013년 전후까지 해갖고 리프사가 접근했던 방식을 말씀드린 적 있죠.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리플 게이트웨이. 리플 L이 빠졌죠? 뭔가 어색하다 했어요. 게이트웨이. 은행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플사는. 야, 은행들, 우리가 XRP라는 기가 막히고 빠르고 저렴한 거 우리가 만들었거든? 이거 진짜 좀 짱이야. 그래서 은행들 너희가 이거를 쓸 수 있어. 대박이지? 근데 이거 쓰려면 너희가 리플 게이트웨이가 돼야 돼. 너희가 우리 XRP 레저상에서 이런 분산화 거래소인 게이트웨이를 만들어갖고 너희가 쓰는 그 법정화폐들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제안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야, 미국 달러 있잖아. 니네 뒤에서 그거 보증해주고 니네가 수표처럼 IOU로 우리 XRP 레저에서 발행하면 돼. 그래갖고 그거 쓰면은 안에서 오토브릿지라고 있어. 이거 좀 짱이거든? 너희가 만약에 멕시코에 보내잖아? 이게 오토브릿지라고 있어갖고 이거 자동으로 XRP가 이렇게 브릿지 시켜서 딱 전달해줘. 기가 막히지? 이거 쓰면 돼. 딱 하니까 은행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설명드린 적 있죠? 응. 안 돼. 안 돼. 쓸 수가 없어. 안 돼. 웃기지 말라고. 왜 못 쓰냐면 개인정보 뭐 어떡할 거야. 퍼블릭 레저니까 다 공개되잖아. 이거 어떡할 건데. 그리고 우리 은행 정보 노출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돈을 어디 보내는지 막 노출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바베이가 얘기해 준 거죠. 바베이가. 이거는 레귤레이션 관련해서 승인이 나기 어렵다. 네, 규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3번은 사실 게이트허브나 비트스탬프에 해당한 겁니다. 은행보다는. 네. 이거 그냥 은행이 아닌 애들, 그러니까 은행 거래 이런 거래를 하는 라이센스 없는 애들한테 리플 게이트로 참여시키려다 보니까 라이센스 문제가 걸리는 거죠.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규제 문제에 있어서 은행처럼 은행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게이트웨이를 진짜 이 모델링을 쓰려면 얘네 리플 게이트웨이 들어온 애들이 은행 라이센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게이트허브나 비트스탬프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베이가 그 얘기를 해줬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걷어 차입니다. 리프사는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들어왔는데 뻥 차였어요. 그래서 리프사가 이 거절을 당하고 나서, 실현을 당하고 나서 바꾼 방법이 뭐죠? 바로 리플레터크입니다. 바로 이거는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리플렛 멤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예요. 리플렛 멤버라고 부르죠. 네. 자, 엑스커런트는 ILP 기반으로 만든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쓰는 애들만 서로 간에 확인이 가능한 분산 원장이죠. 오픈이 아니에요. 오픈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얘기한 1번 개인정보 문제나 아니면 은행에 정보가 노출되는 두 번째 문제를 해결을 본 거예요. 대신에 세틀먼트만 분리를 합니다. 뭘로 분리해내죠? 엑스라피드. 이 솔루션으로 분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은행이 초반에 직접 소유하기 힘들다는 점, 변동성이 커서, 그리고 아직은 시장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약간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신기술이잖아요.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은 걸로 여겨지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새로 도입되는 기술에 대한 리스크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에 사용한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죠? 암호화폐 거래소.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직접 보유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잠깐만 보유해.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샀다가 팔아. 잽싸게. 이분대로 팔아버려.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결하고, 동시에 이제 정보 노출되는 것도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되다 보니까 XRP 레저는 퍼블릭이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간에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거 은행이 엑스라피드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확인이 힘들죠. 덕분에 우리한테도 단점이 생기긴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담이지만 엑스라피드 볼륨을 보고 싶은데 엑스라피드 쓸 때 거래소 간에 XRP 레저상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XRP가. 근데 그거 봐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 어쨌든 아까 말한 은행들이 제시한
이거는 문제다 싶은 것들을 해결하기에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했죠. 별도로 세르먼트 솔루션이죠. 그리고 마지막 엑스비아는 이제 리플렛 멤버가 되지 않더라도 리플렛 터크, 이 빠르고 저렴한 리플렛 터크를 쓸 수 있게 준비를 한 API 형태의 솔루션이죠. 이거는 사실 주요 타겟은 기업들입니다. 아마존 같은. 자,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스텔라 쪽을 비교해 볼까요? IBM 쪽을. 자, IBM 월드와이어 블록체인이라는 거 뺐네요. 여기 중간에 블록체인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뺄게요. 월드와이어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IBM 월드와이어 비교해 볼까요? 얘네는 지금 꾸물꾸물 뭐 하는지 정확히 공개 안 하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 같이 살펴본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예전에 그 블록체인 월드와이어 영상에서는 CBDC and 디지털 커런시를 얘기했어요. 디지털 에셋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공개된 거는 살짝 구체화되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뭐죠? 두 개를 언급했어요. 오늘날 서포트하는 건 두 개인데 스텔라 루멘. 자, 이 스텔라 루멘은 똑같아요. XRP 레저와 똑같습니다. 스텔라 네트워크 상에서는 스텔라 루멘은 네이티브 에셋이죠. 순수 자산. 뭐 뒤에 백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보증 형태로 갖고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뒤에 USD 이제 IBM 얘기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사실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러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여기도 보셨겠지만은 보이시죠? 스트롱홀드를 통한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발행한 USD 그 스테이블 토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아까 그 화이트 페이퍼를 봤죠? 스트롱홀드가 만든 뭐라고 돼 있죠? 크레딧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좋아하고 자빠졌죠. 이 IBM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진짜 저는 어이가 없을 뿐이에요, 진짜. 아까 크레딧이라고 나와있죠? 크레딧 USD라고 나와있죠? 뭐냐면은 바로 아까 보신 것처럼 리플사가 리플 게이트 안에서 IOU 형태로 발행하는 거. 자, 요건 겁니다. 그냥 플랫폼만 바뀌었어요. XRP 레저에서 스텔라 네트워크로 바뀌었고, 그리고 게이트허브나 비트스탬프에서 그 발행하는 IOU를 발행하는 주체가 스트롱홀드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거기서 만든 IOU 형태의 달러, 요거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거는 명백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그 스트롱홀드 거 보죠. 거기 그림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냥 아마 IBM이랑 스텔라 쪽도 생각은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명백한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좀 핵심적인 단점을 제가 찝어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궁금해요. 저도 만약에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자, 뭐냐면은 지금 요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보면은 요 스텔라 네트워크에 있는 NGN은 사실 IOU란 말이에요. 실제로 고객이 아까 그 과정이 나와있죠. 얘가 NGN을 이제 누구한테 송금하고자 하지만은 요거는 NGN A라는 곳이 발행한 걸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나이지리아 법정 앞에 뭐 발행해야 되는 얘기는 없는데 아마 나중에 추가된다고 하면은 NGN이 포함이 될 거란 말입니다. 스텔라 네트워크의 IOU 형태로 발행하는. 그리고 그거랑 오더북으로 이 스텔라 루멘과 이제 판다 또는 이제 산다 주문, 그거 걸린 거를 통해서 수합을 해낼 거란 말이에요. 스텔라 루멘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받는 쪽에 위안화로 스텔라 루멘상의 오더북으로 걸려있는 요 그림에서는 위안 B라는 곳이 IOU 형태로 만든 위안으로 바뀔 거고, 이거를 받는 쪽은 결국에 누군가가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건데,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IOU 형태를 결국에 다시 바꿔야 된다는 문제예요. 리프사가 지금 취한 방법은 뭐죠? 똑같은 법정 앞끼리 바꿀 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대로?
자,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되었으니까 지우고 요약해갖고 다시 적어볼게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게 다시 위안으로 B가 발행 IOU로 바뀌었다가 이걸로 결국에 바뀔 겁니다. 위안으로. 자, 요거예요. 근데 같은 법정화폐끼리의 변화는 NGN이 XRP 갔다가 그냥 위안화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명백한 차이예요. 무조건 지금 보면은 이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중간에 세 번을 거쳐서 최종으로 도착하죠. 근데 리프사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자, 이게 차이인데, 자, 일단은 한쪽이 더 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IOU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수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정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나름 얘네가 짱구를 그린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각국에 있는 모든 법정화폐에 각국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국에 있는 법정화폐를 IOU로 형태로 발행해줄 은행, 그러니까 이거를 즉각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은행들만 전 세계적으로 있으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 IOU로 중간에 거치지만은 즉시적으로 뭔가 내가 이거 받자마자 야 빨리 나이지리아 또는 빨리빨리 이거 위안화로 받았을 때 야 B라는 곳이 발행한 거잖아. B한테 야 빨리 이거 바꿔줘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필요하죠. 이거 바꾸는 과정에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겠죠. 받으면은 아무래도 이쪽 거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수료 안 받겠죠. 설마 받겠어? 받으면은 진짜 망하는데? 예, 아마 안 받을 겁니다. 받는다고 하면 욕심쟁이들이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이쪽을 이기기 힘들 거예요. 가격 면에서 확실하게도. 뭐 안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실 요거랑 요거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IOU를 법정화폐로 즉각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 이거 만족하고, 두 번째는 이 IOU와 법정화폐를 스왑하는 과정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 이게 만족되면은 요 엑스라피드 방식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만은 여전히 남은 문제가 뭐냐면, 뭐죠 여러분들? IOU라는 존재가 숙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카운터파티 리스크.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가? 태생적인 문제인데. 자, 아까 부산은행 나왔죠? 원화. 네. 저게 암호화폐가 아니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냥 IOU 형태로 수표처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약간 크립토, 블록체인에서 크립토 커런시 형태로 발행하는 거면 정부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네. 그렇지만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IOU 형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IBM이 정말 멍청하게도 단어 선택 되게 잘못했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정확한 설명은 크레딧이기 때문에 IOU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거는.